그러니까 뭔가 돌파구가 없다 보니까 최근에 김문수 후보 연설을 봤더니 말이 점점 세지거든요. 그렇죠. 선거에서 독한 김문수. 독한 말을 많이 한다는 거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까, 후보가? 불리하니까. 많이 불리할 그런 겁니까? 네거티브 전략인 하니까.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좀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을 해가지고 네. 상대 후보를 공격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결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의 결집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극적으로 공격하는 거다. 그렇게 봐야죠. 아니 특히 이제 그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대통령 병에 환장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맞아요, 썼는데 맞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 한덕수 후보랑 이렇게 단일화하는 걸 보니까 본인도 그런 환장한 정도라고 하면 못지 않는데요. 솔직히 대통령 출마하려고 하거나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병에 걸린 거죠, 당연히. 되기 위해서 한 거지. 권력 의지가 그렇죠. 있어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조금 자극적으로 표현한 게 뭐 그런 병 걸린 사람이냐라고 공격을 하는 건데 그럼 본인은 아니 그러니까 본인도 왜 벌써 출마? 한 서너 번 출마했을걸요. 경선에 두 번. 그렇죠. 네. 예, 경선에도 이렇게 입법 여러 번 했기 네. 때문에 그런 상황이니까 대통령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경쟁자를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 네. 생각에는. 무슨 병 걸린 환자처럼. 한 발 거울로 보면은 자기도 똑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 네. 이야기는 안 했어. 사실 근데 대한민국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이다 보니까 뭐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선 국회의원 되는 순간 대통령 될 꿈을 꿔라. 후배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황당무계한 경우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제 선배님인데 전직 대권 주자예요. 네. 그때는 대권 주자일 때야. 제가 이제 경선에서 떨어졌어. 뭐 미안하고 저도 좀 씁쓸하고 해서 전화를 해서 형님 이래 떨어졌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괜찮아. 니 떨어져도 돼. 내가 대통령 되면 다 해결될 거야. 그러는 거야. 와 진짜 그때 정말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 중병이구나. 네, 중병이 그런 사람들 많고.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국민들도 살짝 대통령 병이 있어요. 6월 3일 날 대통령 뽑잖아요. 6월 4일 날 다음 대통령 누가 될까 생각해. 사실 우리 정치 과잉이야. 되는 그런 날. 측면들이 있어.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나오고. 그렇지. 바로 나와. 아니 그러면 이런 그 유세도 중에 한 말은 즉흥적으로 후보가 할 수도 있지만 원고를 준비해 준 스태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네. 그냥 본인이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머릿속에 있는 거. 근데 회의는 하죠. 계속 어떠한 이제 단어를 통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공격할 것이냐, 수위 조절 어떻게 할 것이냐 네. 할 건데 봐봐요. 유세장 가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있단 말이야. 그렇지.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국민의 3분의 2가 나를 욕하고 지지하지 않지만 거기 가면은 100%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잖아요. 네. 시뻘거니까. 네. 광신도들 같은 거야. 그렇죠. 네.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은 감정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냥 끝까지 올라가요. 그러네. 그러다 보면 말이 더 확 나오는 거죠. 어. 준비 안 된 말일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어제는 송파에서 이제 유세를 했는데 네. 송파하고 행정구역상 이제 동부구치소가 좀 가깝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방탄조끼 입고 다니는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보면 디스를 한 건데 방탄조끼를 입을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한 국가 방탄시설 교도소에 가 계시면 된다. 교도소로 이런 들어가라. 그건도 하더라고 보니까. 윤석열한테 해야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구속해 주세요. 이게 우리 정치가요. 그냥 이 거울 반사처럼 되어 있어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 앞에서는 누구도 타인을 비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두 사람만큼 이렇게 끝판왕이니까. 크나큰 네. 범죄를 저질렀고 울트라 뭐지 초강력 타노스적인 일을 벌여놓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 이 말이 이러한 말과 인식이 심상치 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자꾸 뭐 방탄복 입고 방탄유리 맞아요. 경호원 뭐 대통령실에서 파견받아야 된다 막 그런 얘기 하니까 이런 얘기를 대부분의 국민의힘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러니까 시중에서 후보뿐만이 아니라 의원뿐만이 네. 아니라 그냥 선거에 깊이 관여 있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캠페인으로 생각을 하고 감옥 가면 제일 안전한데 뭘 저렇게 고생하냐 이런 얘기를 쉽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적대감이 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네. 끌어온 비유가 굉장히 좀 네. 넌센스로 느꼈던 게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습니다. 동부구치소가 송파구에 있죠. 이명박 대통령도 저기 들어가 계시면 안전했어요. 이러면서 이재명 후보도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죄를 져서 안전하게 잘 계셨다 얘기를 굳이 비유로 끌어와서 한 건데 이거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예. 글쎄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 진짜 오늘 평론하기 좀 힘든 얘기들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면 우리가 네. 분석을 통해서 비판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비판하냐고 그냥 막 지른 거를. 장 소장님한테 궁금해서 질문드릴 게 있는데 민주당은 당사에 가면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흉상이 있어요. 그리고 당 대표실에 가면은 신익희 선생 사진부터 이렇게 쭉 걸어놨는데 네. 국민의힘은 사진이나 뭐 흉상 같은 거 있어요? 흉상은 없고요. 사진 2명 걸려 있어요. YS랑 박정희? YS랑 이명박인가? YS랑 이명박. MB와 YS. MB는 뭐 탄핵당한 대통령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탄핵당한 뭐 사람이라든지 쿠데타 세력은 안 한다 뭐 그래가지고 2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멀쩡한 분은 YS 대통령밖에 없네. 그렇죠. 생각하니까 진짜 훌륭하신 분이었네.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김문수 후보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절연하지 않았잖아요. 안 왔죠. 왜냐하면 김계리가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 장예찬 들어오고 이런 면면을 좀 보면은 아무리 뭐 확장이라고 하더라도 안 해요 확장. 이 김문수 후보 측이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결별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우리를 공격하고 투표장에 안 나올 거다. 그 사람들마저도 안 나온다. 더 두려워요. 네. 진짜 극우가 그런 전략적 판단도 못할 만큼 극단으로 가 있군요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 드는데 장해찬을 드린 것은 뭐 우리 다 분석했지만 한동훈 견제 욕해라 이거고 김계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온라인 당원 신청했다가 김용태가 스톱을 시켜놓은 거고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김재원 비서실장이 또 이견을 내고 있잖아. 변호사 했는데 뭐가 잘못이야. 하여튼 김재원은 또 다른 의도가 있잖아요. 내년에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그쪽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거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편을 들다 보면 여론조사 하면은 1등 나올 수도 있거든. 의리 있네 해가지고 그러면 당에서 그냥 컷오프 시키려고 해도 못 시킨다. 나는 이번 13일 남은 13일 동안이라도 비서실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윤석열을 옹호하고 그 지지층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겠다. 이미 마음은 뭐 콩밭에 가 있네요. 그러면은 내년 아니 그러니까 뭐 저기 대구를 왜 콩밭으로 비유를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이 비유가 아니라 마음이 아니 어쨌든 간에 김문수 후보와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한마디로 따져보면 작은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동상이몽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삐걱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김계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중에 80%가 윤석열 탄핵 반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아니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네.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도 다 출당시켜야 돼요. 왜 김계리 안 받아줘? 받아줘야지. 그것도 같은 기준에 입각하면 그렇네. 그러면 김용태는 김계리를 지금 보니까 서울시당에 잡아놓고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하는 전제는 뭐냐면 나중에 혹시나 단일화를 할까 봐서 이준석을 꼬시기 위한 용도가 아닌가 싶은 건데 김계리를 잡아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한 김계리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예.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김계리가 해괴망측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계몽 이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진정성이 있으면 지금 권성동 시켜서 의원총회 소집해가지고 그때 탄핵 반대했던 의원들 전부 다 석고대죄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 김문수 후보가 좌로 가면 오른쪽이 빠지고 오른쪽이 가면 왼쪽이 빠지는 그렇죠. 이런 네.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이거 왜냐하면 12월 3일 날 직후에 바로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절연했더라면 윤석열 탄핵에 국민의힘이 찬성했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보수 충분히 재건되고 51대 49 싸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흘러온 거거든요. 이미. 근데 이거는 저는 2017년 박근혜 때하고 또 더 다르게 이 탄핵에 가면 영원히 못 건널 것 같아요. 영원히 못 건넌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남아가지고 감옥에 있더라도 5% 10%의 지분을 가지고 당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이른바 프락션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또 뭐 내년 지방선거 치고 또 그 다음번 총선에서 또 완전히 지게 되면은 또 깨닫게 되겠죠. 이러면 진짜 끝난다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선거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좀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국민의힘 선대위 안에서 또 유일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있으니 안철수 의원.
그 박대출 사무총장이 심지어는 뭐 해시태그로 승리의 파랑새라고 칭송하면서 단일화를 해달라. 가교가 돼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철수의 말빨이 이준석한테 먹힐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실제로 학식 투어를 따라갔죠. 옛날처럼 이준석 후보가 욕은 안 하겠대요. 노원에서 사이가 많이 안 좋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준석 의원한테 왜 욕을 안 하냐? 안철수 옛날 원수였잖아 그랬더니 그 사위가 자기 친구래요. 안철수 사위가 본인의 친구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인간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는 인간관계가 생겨가지고 앞으로는 안철수를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한 2달 전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인간관계를 중요시했구나. 그다음부터 진짜 욕을 안 하더라고요. 희한해요. 아니 오늘 같은 근데 솔직히 안철수 의원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그래도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제일 정상적인 행동한 거 아니에요? 탄핵에 찬성도 하고 비상계엄에 반대도 하고. 아니 김문수를 제외하고 그 국힘의 경선 주자 중에 가장 열심히 해요. 요즘에 보면은 안철수. 왜냐하면 단일화 가교를 하려고도 저렇게 되면요 유력관들이 안철수를 당 대표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실제로. 한동훈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유력관들은. 그럼 안철수는 좀 만만하고 말도 좀 들을 것 같고 이제 거부감도 이제 많이 없어졌고. 오늘 기사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준석 후보 측에서 친윤계에서 당권 줄 테니까 단일화하자는 제안한다. 들어와서 당 네가 먹어. 이런 얘기를 구경 기자님이랑 제가 대기실에 있을 때 그쪽 핵심 관계자랑 통화를 했거든요. 아까 엿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누구야 그랬더니 한두 명이 아니다. 실제로 전화하는 인간들마다 그 얘기한다. 결국에는 이거 한동훈 싫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안철수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당 밖에 있는 이준석을 싫어하는데도 한동훈이 더 싫은 거야. 아니 그러면은 또 이 게임이 재밌는 게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진짜 고개 숙이고 단일화로 들어오면 당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대표는 내가 돼야 되잖아. 그럼 적당하게 단일화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 입당은 안 되고. 안철수한테는 또 이러겠지. 우리가 그냥 준서에 꼬셔가지고 일단 단일화 시켜서 그냥 당의 울타리에 딱 가둬놓고 그때 밀어줄게. 족쇄 딱 채우면은 딴 데다 가서 헛소리 못하니까 그거 우리 페이크. 아무리 정치판에 그렇게 상도덕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안철수는 그럴 수를 못 읽어요. 못 읽어요? 네. 제가 윤석열 아바타입니까? 이러고 또 한다니까 이 사람은. 민주당 대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전직 당대표를 그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까? 좀 비서실에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싫어합니다. 그렇게 폄하하고 그래도 싫어합니다. 그때부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대출 사무총장이 안철수를 극찬하는 게 오히려 이제 원장님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극찬을 했냐. 안철수 의원이 양보해주면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사람이 있고 단일화하면 또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사람이 있다. 전자는 박원순, 후자는 오세훈 얘기한 거죠. 네네. 손을 놓으면 대통령이 낙선하고 문재인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손을 잡아줘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윤석열 얘기한 건데 실제로 민주당에 있을 때 보면 어떤 재주가 있죠 이분이? 말을 돌리는 재주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못 알아듣는 재주가 있습니다. 같은 느낌이 되나요? 네. 일단 제가 느끼는 바는 사람이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정치를 할 수 없는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람이다. 그렇구나.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안철수는 주위 사람 안 챙긴다 그러잖아요. 그럼 또 과잉도 챙겨요. 그럼 안철수 왜 주위 사람만 챙기냐 그러면은 안 챙긴다고 또 난리칠 때는 언제고 뭐. 그래 이게 균형감이라든가 남들과 소통해가지고 적절한 수준의 합의하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이공계 중에 왜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심한 분이 있잖아요. 사회성이 부족한.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랑 이렇게 식사 자리를 한 기자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진짜 좀 경선 과정 중 보니까 약간 좀 아프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어눌한 말을 좀 어눌하게 하시지 않았냐 그랬더니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잘할 수가 없대. 식사 자리에서는 너무 말을 잘하고 그냥 정말 평범한 그런 사람처럼 카메라 앞에서 뭔가 좀 울렁증이 있나? 완벽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외워야 되니까. 그리고 뭐 검진 다 해봤는데 아픈 거는 전혀 아니고. 그래요? 네. 심리적인 문제 같다. 심리적인 문제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워낙 많은 대선을 도전을 했기 때문에 경선이 끝나면은 홍준표가 정계 은퇴하는 게 아니고 안철수 후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이분의 행보를 보면 지금 열심히 뛰는 걸로 봤을 때는 나의 정치적 인생은 아직도 창창하다 이런 전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그래요. 그냥.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곳간에서 나오잖아요. 돈이 없거나 막 생활이 강핍한 사람은 이렇게 뭐 쫓기거든. 도전을 여러 번 못하지. 그런데 뭐 나는 뭐 돈도 많고 나가면은 다 배지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정치 하는 거죠. 유일한 장점은 인간성이나 인품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도 비판을 합니다만은 정치는 해설 안 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거든요. 옛날에 한참 제가 막 비판했을 때 이렇게 방송국에서 마주친 적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고소하기 전에 그때 막 비판 많이 했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식사 한번 모실게요. 아 진짜로? 너무 반가워하셔요. 그래서 인간성이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은 안 해. 옆에 누군가가 좀 정치적으로 맞아. 확실하게 옆에서 좀 붙어가지고 조언해주고 그러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